예,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14조 8,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난 수치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분기보다는 4.9%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이를 두고 거침없이 질주하던 삼성전자의 신기록 행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기만의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하향세로 접어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난 발표가 잠정 실적이었고 오늘 나온 게 확정치였죠? 네. 어떻게 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폭 증가했죠. 지난 잠정 실적보다 매출도 한 4,800억 정도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잠정 실적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이 우선 이제 시장의 그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발표 확정 실적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정확한 실적을 시장에 줘서 시장의 혼란을 적게 하기 위한 발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장 전문가 저희가 연결해서 이번 실적과 또 향후 주가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특히 IM에 대해서 한 2조 초반까지 우려했던 시각 대비해서는 2.7조 정도 영업이 나왔기 때문에 IM 쪽에서 상대적으로 물론 실적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아주 우려했던 수준의 아주 안 좋은 수치보다는 좀 좋게 나온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 실적하고 감안해 보면 12조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11.7조 정도, 이제 11.6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이따가 컨퍼런스 콜을 저희가 들으면서 점검해야 되지만 출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3분기 또 2018 연간 전체 성적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3분기에는 IM 쪽은 2분기랑 유사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여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와 함께 또 D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히 상당히 장기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D램 고정 가격에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하고 여기에 이제 3분기에는 좀 변화 요인이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애플의 신 제품에 OLED를 공급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2분기 대비해서 1조 정도 영업이익 순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저희는 17조 원, 그리고 연간은 64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가 측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몸을 낮췄는데 주가는 영 신통치 않은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오늘로서 이제 주가는 충분히 다 반영을 한 것 같고요. 3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D램 업황인데 D램 업황이 저희는 연말까지는 최소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주가에서는 이제 최소한 10월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D램 업황,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D램 가격이 추이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이런 실적 호조세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요즘 6개월에서 또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계약을 하는 그런 롱텀 어그리먼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6개월, 1년치를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화가 그만큼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출하량만 증가하면 이제 바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또 의미 있는 빅그로스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최소한 3분기까지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노근창 센터장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부문별로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삼성전자 실적 견인차는 반도체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일단 앞서서 노근창 센터장님은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런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좀 이제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D램,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을 좀 심플하게 보면
수요와 공급을 시phân해 보면 되겠죠. 근데 예. 수요 측면을 보면 반도체 D램은 현재 이렇게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용량 스토리지가 현재 셋업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64기가 D램 이상의 고용량 고부가 가치 네. D램이 네. 굉장한 수요로 폭발했습니다. 네. 그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 지배적이고요. 반면에 반도체가 D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랜드 플래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모바일,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에 필요한 랜드 플래시도 반도체 영역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약간 시장에 혼돈이 있긴 한데 우선 수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AI를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초기에 AI가 이렇게 지금처럼 AI가 급성장하면 굉장히 많은 랜드 플래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또 뭐가 발달하냐면 하드웨어에 못지않게 AI의 알고리즘이 같이 발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수요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자입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중국이 이 반도체 D램 생산 시점이 2020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도체 호황을 거치고 나서 시장 조정기에 중국이 들어온다면 이때 잠깐 숨고르기를 하면서 물론 시장에 위기는 있겠지만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네. 정점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감이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예. 네. 사실 어제 백운규 산업통상부 자원장관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 1조 5천억 원을 차세대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후발 주자 대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시그널입니다.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고요. 물론 정부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마 방문한 것 같은데 문제는 투자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인데 현재 정부의 예산이 1조 5천억을 말을 하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면 이 아마 투자 시점은 제가 보기에 2020년 이후나 빨라도 2020년에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예. 이미 그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미 시작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다른 역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세 가지를 역점으로 아마 꼽은 것 같은데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겠다. 1조 5천억은.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는 건데 욕심 같아서는 시점을 조금 빨리 당기는 것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휴대폰 사업 쪽으로 좀 얘기를 여쭤볼게요. 사실 그 IM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은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해서 견인을 해왔기 때문에 IM 스마트폰에서는 좀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 보게 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는 여전히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1사분기 기준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2%로 여전히 네. 1위입니다. 예. 북미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 1위예요. 문제는 신흥 시장이 문제입니다. 네. 이미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1%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이미 뭐 네. 화웨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후발 주자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이번에 있죠.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인도를 같이 방문했듯이 그랬죠. 인도 시장에서도 이미 삼성이 아니라 샤오미가 1등으로 접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도 공장을 마치 방문하고 예. 주력을 삼겠다는 것을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이 신흥 시장에서의 초기 시장 확보가 향후 프리미엄 폰을 팔 수 있는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신흥 시장에서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장을 지킬 것이냐가 시장을 보는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이 갤럭시 노트 9을 출시하기에 앞서서 이 차기 플래그십 이제 태블릿이죠. 갤럭시 탭 S4가 이제 내일 출시된다고 공개된다고 이렇게 공개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이런 태블릿의 혁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두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전략은 제가 볼 때 고고 전략입니다. 고고 전략. 예.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예.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양들을 최고 사양으로 높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 겪었지만 아이폰 X가 나오면서 시장에 140만 원대 폰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 이미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의
가격 전선을 무너뜨렸어요. 예. 삼성도 현재 아마 이 가격 전선을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인 것 같고 네. 반면에 이 폰을 보면 더 이상 혁신은 없지 않느냐는 시장의 우려도 사실 섞여 있습니다. 혁신이 없다 보니까 사양을 최고화시켜서 가격을 높이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일종 이런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좀 더 나은 혁신 전략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뭐 폴더블 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폰인데 자, 네. 여기에서 이제 삼성과 애플, 화웨이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약간의 부진을 이 폴더블 폰이 좀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미 정체에 접어들었고 네네. 그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도 이미 한계 동착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폴드폰으로 등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실용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폴드폰이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화웨이가 먼저 들고 나온다, 그렇죠. 삼성이 발표한다 이런 이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문제의 초점은 누가 시장에 먼저 내놓는 거가 아니고 저 폴드폰을 누가 실용성 있게 만드는가가 시장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 제품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가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독보적으로 약간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C사 본부, 그러니까 TV와 가전이 묶여 있죠. 예. 나름 선방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방의 많은 영업이익은 사실 TV가 가져간 거예요. 예. 삼성 가전 부분은 사실 LG 입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시장 동향을 보면 LG가 새로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고 네. 삼성이 그 시장을 팔로우하는 따라가는 형국이에요. 뒤늦게 따라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우선 초고가 제품들, LG는 시그니처라 그러죠. 이런 제품도 LG가 먼저 시장에 내놓고 삼성이 따라가는 형국이고 세탁기 그다음에 건조기 시장 그리고 예. 청소기 시장 같은 것도 보면 LG가 먼저 내놓고 삼성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삼성은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든 부분에서 퍼스트 무브인데 예. 유일하게 이 가전 부분만 패스트 팔로우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삼성이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오버액션 할지가 또 하나의 보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삼성전자 올해 뭐 연간 추정치도 그렇고 그래도 일단은 좀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포스트 반도체, 빅픽처. 이재용 부회장의 포스트 반도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두 가지를 노린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지킬 것인가. 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플랫폼 전략에서 해결문들을 가져갈 것인가인데 예.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현재는 디램과 플래시, 낸드 플래시에 국한되어 있는 이 반도체 시장을 파운드리, 그다음에 시스템 LSI, 더 고부가치가 높은 설계 시장까지 네. 어떻게 삼성이 발빠르게 셋업해 나갈까. 이게 삼성의 미래 먹거리의 첫 번째 빅픽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라 일컫는 AI, 뭐 빅데이터 이런 것도 사실은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시스템 LSI 반도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삼성이 어떻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현재 그 플랫폼 시장, 그러니까 이 전체의 IoT를 이끌 수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역시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끌고 있는데 이 시장 헤게모니를 삼성이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는 삼성전자의 빅픽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네. 중국 굴기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정부와 기업에게 이 닥친 변수에 대한 과제, 앞으로의 과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반도체 굴기를 따라오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굉장히 심한 이때에 아마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현재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계속 시장에 내어주는 것이 현재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어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네. 만나서 예. 이런저런 얘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까가 관심사일 것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5대 그룹 중에서 삼성을 제외한 모든 그룹은 이미 시장에 답을 줬어요. 예. 얼마를 고용할 것이다.
삼성 마련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기재부 부총리를 만나거나 해서 아마 답을 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좀 혁신적이고 그 상생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아서 시장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과 더불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